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국힘의 경선이 문수가 올라가든 동훈이가 올라가든 끝났어요. 이 판은 끝나고 국힘은 깨집니다. 대선 끝나면 깨집니다. 대선 과정에서 한 30일 동안 국힘에 썩고 뭉그러지고 또 아주 형편없는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대세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바라봅니다. 고고TV는 3년 바라보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번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조기 대선 한 4개월 지났죠. 12.3부터 1, 2, 3, 4, 5개월 됐죠. 5개월 동안 안철수가 조기 대선을 출마하고 경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강력한 프레임이 하나 걸린 게 있죠. 기존의 프레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발음이 어눌하고 버벅거리고 그런 프레임에 걸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에 앞서 방송에 앞서 고고TV가 월말 월초에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안 나오는 방송입니다. 남선호 대표님, 로기 대표님이 보내주신 거 외에 다 해봐야 운영비가 안 나온대요. 이번 달에 안철수 지지자분들 이름을 밝히기를 좀 그렇지만은 몇몇 분들이 몇 번의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의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는 끝났는데 안철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 자,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정치의 지평을 새로 열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고TV에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양진익으로 극단적으로 앵거리가 들어가는 그런 유튜버들 같이 방송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욕 얻어먹고 이상하고 기괴한 욕만 얻어먹으면서 이러는 이유가 그래도 정치를 한번 펴자 하는 방송입니다. 매달 월말 월초에 후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을 제가 후원자라 합니다. 지금 예를 보니까 이보이식스라는 분, 안철수 지지자인데 10만원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2만원, 3만원 보내주신 분이 전번 달에 10만원, 이번 달에 10만원 보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 부탁합니다. 심지어 정규제라고 있죠. 과거의 정규제가 지난 대선에서는 홍준표를 밀었습니다. 홍준표를.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가 경선 탈락하고 정계은퇴 탈당을 하자 그냥 홍준표를 한 3년 동안 비난하더니 이번에도 홍준표 정계은퇴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합니다. 그 정규제가 안철수는 뇌검사를 받아야 된다. 저거 분명히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이 꼬이고 버벅거리는 것에 대해서 발음을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 건강 상태를 공개해야 된다 하는 영상을 찍는 것을 보고 그게 짤로 막 돌아요. 막 돌아. 짤로, 쇼츠로.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라나 또는 좌파 진보나 또는 한동훈의 할매들이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치인의 쇼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일반인들도 그냥 안철수의 버벅거림, 발음을 갖다가 꼬이고 이상한 발음이 나오는 걸 갖다가 쇼츠를 만들어서 막 뿌립니다. 강력한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안철수가 그동안 정치적인 지향점이 왔다 갔다 했고 또 안철수가 정치적인 메시지도 왔다 갔다 했고 그렇죠? 이념 지향 쪽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 프레임이 걸려 있었는데 이번 대선 경선 기간을 거치는 동안 발언 문제가 너무나 강력한 프레임에 걸렸었어요. 고고TV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원고를 읽을 때 따박 읽을 수 있도록 해줬고, 또 단문으로 뽑아줬어요. 단문으로. 그런데 안철수가 어디서 갖고 온 원고인지 모르고 그냥 국회의사당 또는 기자회견할 적에 보면은 그냥 말이 꼬이고 버벅거려요. 발음이 시원치 않고. 그거를 예상하고 고고TV는 따박 단어, 문단을 다 끊어서 줬어요. 그럴 때는 한 번도 안 꼬이더라. 그런데 이번에 강력한 프레임을 걸리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잠을 좀 푹 자라. 토론회나 기자회견 문을 할 적에 그 전날 밤까지 그냥 우리가 본고사를 볼 적에 대형 시험을 볼 적에 그 전날 공부하지 않느냐. 푹 자고 나와라. 그리고 예상 질문을 갖다가 당신의 참모들은 뽑을 수가 없다. 천천히 말하라. 안정적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봅시다. 요번에 강력한 프레임이 걸린 게 안철수가 정신이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건강설이 있다. 그래서 발음이 저렇게 이상하게 들린다. 그 짤이 엄청 돌았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안철수는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평상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는 발음이 안 꼬여요. 전혀 안 꼬여요. 목소리가 가는 거는 있죠.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다 해요. 근데 딱 토론만 서면은, 국회의사당의 기자회견만 서면은, 메시지를 발표할 적에 보면 막 꼬이죠. 발음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고, 혼자 그냥 이 생각, 제 생각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의 진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문학적인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양반을 만나보면은 인문학적인 유동성도 되게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막 꼬여가지고 다른 질문이나 다른 걸 말할 때 또는 사고의 지평을 자꾸 안 넓히니까 그 정치 수로라는 것은, 정치 말이라는 것은 인문, 사회, 경제, 철학, 역사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평을 안 늘리고 한 곳을 꼽혀가지고, 그게 이과생들의 특기인데 한 곳을 꽂혀가지고 그 말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쫓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동안 프레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안철수가 정치인 감각 없이 말한 것이 대표적인 게, 윤석열, 이재명을 찍으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은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심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자른다 안 그랬죠? 그런 프레임에 막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메시지 내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관리 들어가다가 선거 전에 일주일 전에 끊어버렸는데 막 나오더라고. 두서없이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적에는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음에 저쪽에서 어떤 대치를 할 것인가를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어요. 또 하나, 이게 언어술이라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언어술 수로라는 것은 풀어서 쉽게 말하면 좋아요.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단어를 갖다 집어넣고 해야 되죠. 정치인이니까. 근데 그런 말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사람의 캐릭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쉽고 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막 장문으로 나왔죠. 그걸 끊어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기자회견을 말할 적에 처음과 끝이 장황하게 나오니
자기의 생각은 많은데 그 표현이 안 되거나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게 메시지 기자회견에서 나왔어요. 또 이 양반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을 보면은 자기한테 편한 상대, 편한 질문은 그냥 쉽게 술술술술 말합니다.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상대편이 있고 토론도 상대편이 있고 인터뷰도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자신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질문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준석이하고 판교에서 AI 미래과학 토론할 때 말을 하죠. 그죠? 편하게 말하죠. 그런데 인터뷰하는 기자나 토론의 상대방이나 또 질문하는 기자나 항상 의외의 것을 갖다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안철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싶은 걸 질문을 할 적에는 버벅거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장황하게 그때 가서 질문을 받을 적에는 장황하게 쉽게 말해서 인문, 사회, 역사, 철학 이런 걸 융합적으로 툭툭툭툭 던지고 아니면 지평을 넓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하나를 물으면 하나만 대답하려고 그러고 A를 물으면 A를만 대답하려고 그러죠.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이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이 습관이가 돼 있어요. 습관화가. 그리고 그거를 고쳐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 이대로 가면은 3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29일 날 4강 발표했죠. 28일, 27일, 28일 저녁까지 투표를 하는데 밤 10시까지. 그때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그 유재일이라는 그 쌈마이 유튜버 그거 내 만나지 말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그 이효진인가 호진이라는 여성 대변인 그 다음에 스피치 상당수상 그거 갖다가 이야기하죠. 솔직히 그때도 보면은 말이 꼬이고 가늘어지죠. 그죠? 그건 편한 자리였어요. 안철수의 대변인, 안철수의 보좌관, 안철수를 갖다가 한 번 언급했더니 불러서 스피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자애 편한 자리였음에도 말이 확실하지가 않고 그죠?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과거에 어쩌고 좋은 거 이런 거는 갖다가 막 말을 하죠. 편하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지금 보면은 강력한 좌우의 프레임, 일반인이 자기를 조롱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맨날 그러죠. 근데 마지막 날까지 왜 그런 걸 변명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거 가지고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이 볼 적에는 당신을 다 알아. 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 당신이 미래를 보고 국민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말해. 국민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발표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말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훅훅 들어오고 욕구를 툭툭 치면은 굉장히 버벅된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저 심리학자도 아니고 스피치학자도 아니에요. 사람을 옆에 두텁게 못 쌓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와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경론을 할 인적 근육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날 때 얘기해보면 제가 훅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찮은 인간이죠. 근데 그게 기자도 한 5, 60초 되면 훅훅 들어갑니다. 상대방 토론자는 마찬가지죠. 인적인 근육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가감 없이 말이지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 혼자 모든 게 결정하는데 거기서 참모라는 자들은 전부 다 보좌관 몇 명뿐이 없더라.
보좌관이라는 생리는 의원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지 의원을 비판하고 격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이나 정치 리더들은 그들의 의견을 받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는데 그 소규모도 안 되는 몇 명에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둘째, 마음의 근육이 없더라. 가슴의 근육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내공을 쌓는 거고 정치인은 칭찬보다 비난만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쯤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은 그냥 국민의 지지율이 뭐 50%, 60%, 70%, 80% 되는데 결국은 정치라는 건 상대편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받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아니 나는 항상 비난받았어? 항상 프레임 걸렸어? 항상 자기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로 공격해? 신경 안 써? 그렇게 말을 해요. 안철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현장 앞에 딱 나타나고 눈앞에 나타지면 버벅거린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혼자 기자회견 할지 국회에서나 혼자 기자회견 할지게 보면은 저도 못 알아할 정도로 버벅거리고 막 이 연하가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 내 이상이 있다는 조롱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짤로 많이 들고 쇼츠로 많이 들고 그냥 일반인들은 그런 거 막 올리면은 사람들이 뭐 저 덩신이네 병신이네 하면서 말이죠 막 클릭하면 수익 빨아먹는 구조니까. 그럼 그걸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방어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 안철수 지지자들 분들도 막 열불 난다 그러잖아요. 토론을 왜 저렇게 못하냐? 발음이 왜 저러냐? 그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버벅거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 혼자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갔다는 거죠. 작아졌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신감 없이 두려운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안철수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뭐 이런 말 계속 했는데. 그런데 그게 막 돌고 돌아서 안철수를 막 이제 막 쇼츠로 밈으로 공격하면은 조롱을 하면은 그때 사람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토론에 서고 기자회견에 서고 그러면은 질문을 훅훅훅 들어오면은 당황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인간적인 근육이 없다. 사람 근육이 없다, 주위에. 그거 불식시켜야 돼요. 빨리 사람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정치 못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고, 사람을 모으는 거고,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근육이 약하더라.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고, 자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는데,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발음을 조롱하는 거, 자기 목소리를 조롱하는 거, 태도를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상처가 있더라. 그 마라톤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하나는 나이 많아요. 제 친구 하나는 마라톤 완주를 100 몇 번 했다 그럽니다. 근데 안철수를 만나보거나 안철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굉장히 피곤하게 보여요.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책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안철수같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소양 있는 사람도 그 정도는 되죠. 그러면은 마음의 근육을 일으키려면은 강하게 하려면 상대편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인적 네트워크, 인간적인 보호, 인간적인 근육이 없고 자기 스스로 가슴의 근육이 별로 없더라. 그게 혼자 정치해서 그래요.
사람을 다 떠나게 하고, 오는 사람은 못 나가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떠날 때도 말 없이, 말 안 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국힘에 들어간 지가, 윤석열을 단일화 해줬어. 3년 됐잖아요. 어떻게 자기 인생,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이 전직 의원에도 현직 의원에도 한 명도 없는 겁니까? 그거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나이 63이니까 62년생이죠? 63인데 바꾸기가 힘들죠. 20살만 돼도 그 사람 마음 바꾸기 힘듭니다. 인격 바꾸기.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조롱하고 유령 취급하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입이 꼬이고 발음이 시원찮은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직접 만나보시면은. 그리고 정규재 같은 놈이 뇌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발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자신감의 발로예요, 그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